이번 시간에 기타 전표 입력 중에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기타 전표 입력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편리한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장거래 자동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숙지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 보면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우리 통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융계좌가 되죠. 금융계좌는 은행 사이트에서 엑셀로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래 내용이 전부 다 엑셀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엑셀 자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하시는 고객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셔 갖고 엑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공받은 엑셀 자료를 세무사랑 프로의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전송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메뉴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송하는데 엑셀로 제공받은 거를 전송하는데 어떻게 전송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매칭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갖고 합니다. 즉 뭐냐면 은행 사이트에서 제공받은 엑셀 자료를 가공 없이 그대로 활용한다라는 거죠. 뭐 어떤 의미냐면 은행에 있는 은행 자료와 우리 세무사랑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겠죠. 엑셀 양식이 있을 텐데 이걸 서로 비교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게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된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갖고 그러니까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우리 데이터 매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금융자료는 은행 사이트마다 엑셀로 내려받는 양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엑셀로 수작업으로 가공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데이터 매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 데이터 매칭이라고 하는 기능 제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장전표 자동 입력이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관련 정보로 계정 과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표 처리할 때 적요의 개념과 동일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적요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 보시면 우리가 계좌 입금할 때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입금할 때 한 7자 정도 적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어떻게 적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죠? 그 적혀 있는 내용을 갖고 이게 어떤 의미로 돈이 들어왔거나 또는 누가 보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이나 사업자의 통장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정 과목을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들은 거기에 적히는 부분들이 거의 규칙적으로 적힐 겁니다. 같은 거래처는 같은 의미로 적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가 적힌다면 그 단어가 계정 과목도 동일한 형태로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인 태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태그라는 의미가 우리 SNS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해시태그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마찬가지로 해시태그라고 하는 것은 특정 단어를 태그 등록을 해놓게 되면 누군가가 검색하게 되면 그 사이트로 그쪽으로 바로 접속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의뢰인 태그와 관련되는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정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그 등록이 우리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의뢰인 태그와 관련되는 활용법에 대해서 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우리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 사이트에서, 은행 사이트에서 우리 내려받은 엑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제가 제공해 드린 데이터에 보시면 보통 예금에서 7월분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내려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행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통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는데 거래 일자, 출금, 입금,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거래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좌 이체를 하거나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했을 때 우리 거래에 대한 메모를 적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 300만 원이라든가 11만 원이라든가 이런 성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성격들을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태그 붕괴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붕괴가 이루어지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받은 엑셀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저장하신 다음에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타 전표 입력에 보시면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거래 자동 입력에 가서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자, 1월 달부터 12월 달 전체 기간을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우린 7월 달 부분이기 때문에 7월 달만 조회를 하겠습니다. 7월 달이고요.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죠. 예금 통장은 보통예금입니다. 103번 보통예금. 금융기관 조회를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부분 계좌번호별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등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아니요 처리하시고요. 엑셀 자료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엑셀 저장되어 있는 부분 7월달 부분 엑셀 통장을 열기 버튼을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면 통장거래 자동 입력과 관련되는 데이터 매칭을 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여기 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설명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업로드한 엑셀 내용의 항목명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한다. 항목이라고 하는 게 거래 일자, 출금 일자, 우리가 기장을 해야 되는, 전표 처리해야 되는 날짜 입출금 내용이 나오는 바로 위에 제목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일자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엑셀 라인을, 현재 라인을 엑셀 제목으로 설정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 라인 밑에 내용을 갖고 우리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죠. 예라고 누르게 되면 보시면 거래 일자, 출금 금액은 찾으신 금액, 입금 금액은 맡긴 금액, 잔액은 거래 후 잔액, 관련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01번부터 12번까지 내용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뢰인 태그 03번이라고 되어 있는 의뢰인 태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거래 내용이 의뢰인 태그로 즉 붕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뢰인 태그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다 등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교재 331페이지에 보시면 자, 1456번, 그 다음에 1690번은 필수 항목입니다. 1456번으로 선택하거나 1690번이 등록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모두 다 등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3번이 빠져 있죠. 3번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필수사항은 1356번과 1369, 10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항목까지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확인 버튼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확인 버튼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죠? 7월달 전표, 제가 지금 하나도 작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7월달 전표 몇 개 되지는 않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자동 붕괴가 일어나면서 한두 개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비어 있는 부분들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동 붕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의뢰인 태그라고 하는 부분에 한라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한라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 상단 부분에 보시면 SF3 태그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그 등록을 클릭해 보시면 태그 붕괴 설정이라고 해서 이미 설정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한라산을 한번 보시면 맡긴 금액 한라산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회계 처리해라라고 등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회계 처리라고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 태그에 한라산으로만 오기만 하면 무조건 이 붕괴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기업 통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거래처 이름으로, 거래처 대표자 이름으로 뭐 이런 패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패턴의 내용으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똑같은 회계 처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회계 처리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AA로 돈이 들어왔다. 300만 원. 자, AAA가 돈이 들어온 게 어떤 건지 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AAA가 도대체 돈이 어떻게 들어왔냐. 확인해 보니까 외상매출금으로 돈이 들어왔더라. 그러면 108번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 입력하면 어떻게 나오죠? AAA를 태그 등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사용해야 된다면 예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찾습니다. AAA로 찾으면 어떻게 되죠? 한라산 대표자가 AAA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금 적용, 외상대 예금 입금 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외상대 예금 입금 편리하신 대로 등록을 해서 붕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AAA 관련된 부분 지금 방금 태그 등록했죠. SF3 태그 등록에 가보시면 마지막에 맡긴 금액 AAA 외상대 예금 입금 한라산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미 등록이 됐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AAA는 전부 다 한라산으로 해서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되도록 됩니다. 자, 천왕봉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왕봉에서 돈이 들어온 것도 확인해 보니까 외상매출금이더라. 108번 태그 등록하느냐 예라고 누릅니다. 그리고 천왕봉이라고 찾습니다. 천왕봉 111번의 거래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외상대 외상물품 예금 입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에 11만 원이 돈이 나갔습니다. 돈이 나갔는데 사과는 원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원래는 한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한 줄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사과가 나간 11만 원 중에 1,000원이 예를 들어서 송금 수수료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두 줄로 전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F8번 라인 추가를 통해 갖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831번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죠. 98,000번에서 수수료 1,000원이고요. 자, 계정 과목은 송금 수수료가 되겠고요. 금액은 사과 금액은 1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그 등록이 많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SF3에 있는 이 태그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괴가 자동으로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동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자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가 51만 원 나갔네요. 자, 이 부분도 이자 비용 F2번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찾아봅니다. 이자 비용 951번이죠. 951번 태그 등록하겠냐? 예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라고 눌러주시고 은행은 신한은행이라고 하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자, 카드 등 사용 여부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제출 대상에서 3번 금융보험 용역이었고요. 자, 대출금, 이자, 예금, 인출 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부분. 자, 이자 부분을 보니까 뒤에 어떻게 돼 있죠? 뒤에 태그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숫자가 자꾸 바뀌죠. 바뀔 때마다 계속 태그 등록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태그 활용법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회계 처리됐다라고 하면 선택하셔서 자, 지금 태그 등록 안 된 부분만 제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 붕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만 선택하셔서 전송 F11번 전송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로 전송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7월달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분계를 보시면 어떻게 되죠? 통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갖고 자동 전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통장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달입니다. 8월달 통장 관련해서 그대로 아니오라고 눌러주시고요. 엑셀 자료 불러옵니다. 8월달 부분을 불러옵니다. 자, 8월달 부분 불러와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매칭을 또 해줍니다. 또 하면서 거래 내용을 의뢰인 태그라고 등록을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8월달 것도 어떻게 되죠? 이미 앞에서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태그 분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몇 개 입력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자동으로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태그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이 많이 등록이 되면 될수록 나머지 뒤에 통장 관련되는 부분의 회계 처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하실 때에는 태그 등록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통장거래 자동 입력해서 태그 등록만 좀 꾸준하게 등록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제가 사례를 든 부분이 신한은행 통장을 사례를 들었죠. 그러면 이 태그 등록한 거는 금융거래 기간마다 달리 등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금융기관 상관없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등록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장 거래 자동 입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었습니다.